자,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래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프로그래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은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드 이펙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는 일, 운전하는 일, 좀 더 좋고 싼 제품을 구매하는 일, 요리를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책, TV, 인터넷, 기타 등등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지식을 쌓습니다. 즉 데이터를 쌓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누구나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건너지 않고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호등이 녹색이면 건널 겁니다. 이거를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이면 기다리고 신호등 색깔이 녹색이면 건넌다. 우리는 신호등 색깔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평일에는 출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이면 휴식을 취합니다. 이거를 매주 반복을 하죠. 그죠? 이것도 코드로 나타내면 만약에 직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이 평일이면은 출퇴근을 하고 오늘이 주말이거나 휴가이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적인 이벤트에서 이 퇴사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잡이 없으니까 잡을 잃게 되고 우리가 매주 반복하던 이 루프는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프로그래밍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로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미 머릿속의 생각과 행동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는 프로그램의 문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컴퓨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문법에 익숙해지고 컴퓨터와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 많아지면 여러분도 아주 능숙하게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 그 다음에 분기, 그리고 반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순차는 프로그램 문이 순서대로 실행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분기는 로직의 흐름의 방향 제어를 의미합니다. 방금 전 살펴본 횡단보도 건너기 문제에서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기다리고 파란색이면 건넌다 라고 해서 그 로직의 흐름 방향을 제어를 했죠. 그죠? 그리고 반복은 이 순차와 분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요. 우리가 출퇴근 그 코드에서 같이 살펴봤죠. 이거는 제가 하던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다익스트라는 분이 증명한 내용입니다. 이 증명의 핵심은 어떤 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아주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도 순차, 분기, 반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작게 나눠도 그 작은 문제도 순차, 분기, 반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작은 문제로 나눠요.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 그 다음에 여행 루트 계획 짜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잘게 나눠서 해결을 하죠. 그죠? 이처럼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작은 문제로 잘게 나누어서 해결하는 습관이 개발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프로그램은 순차, 분기, 반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복잡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먼저 짧은 영상 한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학이 단순하다는 걸 모르겠니? 아마 아무도 안 믿을걸요? 곧 믿게 될 거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한 장면인데요. 최민식 형님이 왜 수학은 단순하고 인생은 복잡하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왜 복잡한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같이 예를 들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파도 필요하고 두부도 필요하고 된장, 호박, 양파, 감자 등이 필요할 거예요. 이 재료가 모두 냉장고에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두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마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그죠? 그 심부름의 결과는 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두부를 사러 이렇게 막 갔어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PC방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아이는 두부를 사와야 된다는 걸 깜빡 잊고 친구랑 같이 PC방에 가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두부 사오기라는 함수를 실행한 것인데 원하는 결과인 두부가 나오지 않고 오류가 발생된 거죠. 그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현실의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매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추상화의 언어이고 추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저희가 수학 문제를 볼 때 x는 10, y는 20 이럴 때 어떤 문제를 풀라 하면은 이 x와 y 값은 그냥 10이고 20이고 정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우리 현실에서 x는 20이라는 값을 가져올 때 단순히 이렇게 상수 값을 써줄 수 있지만 이 값을 파일에서 읽어오거나 아니면은 API를 통해서 서버에서 가져오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부 사오기 문제처럼 아이가 두부를 사오지 않고 PC방에 갔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면은 우린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로직이 A 플러스 B인데 그죠? API를 통해서 A와 B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 코드가 단순한 로직인 A 플러스 B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민식이 형이 수학은 단순하고 인생은 복잡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로 든 두부찌개 끓이기는 정말 단순한 예예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냥 서버에 피드 목록을 요청해서 화면에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서버에 요청했는데 이 서버가 꺼져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서버의 로직이 버그가 있어서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응답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응답을 못 주는 그 경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적절하게요. 또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음영 지역에 있어서 요청도 안 갈 수도 있고 응답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좋아요 표시를 했는데 좋아요 표시가 됐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API를 통해서 서버에서 좋아요 처리가 된 다음에 응답이 오면은 화면에 반영을 할까? 아니면 요청은 보냈는데 응답에 상관없이 바로 UI에 반영을 할까? 그리고 나중에 PD를 새로 고침했을 때 최종적으로 서버에 응답하고 싱크를 맞출까? 이런 식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로직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서버에 피드를 요청해서 화면에 피드 목록을 그려주는 기능이지만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코드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문제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은 사이드 이펙트 때문이다 라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 순간 논리적인 사고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거를 빠르게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신호등을 보고 차를 세우고 멈출지를 막 선택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면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박경리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 많은 좋은 소설과 산문집, 수필집들을 많이 쓰셨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박경리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리 선생님도 좋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글을 쓰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코드를 써가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문제 해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프로그래머이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맥스가 항상 응원을 할게요. 감사합니다.